팬데믹 후에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주들에서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퇴거 유예 조치를 끝낸 주들에서 이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UCLA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백신 접종 기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친 후 후회하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팬데믹 후에 친한 친구들의 숫자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미국에서는 팬데믹 기간에 우정도 확실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박hin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퇴거 유예 조치와 코로나19 사망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지금 퇴거 유예 조치는 시행이 되고 있나요? 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내린 이 퇴거 유예 조치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연장돼 오다가 일단 이달 말까지 연장이 됐고 이달 말에는 완전히 끝날 것이 확실시 되는데요. 하지만 각 주별로 시행 여부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오는 9월 말까지 연장시킨 상태입니다. 이런 퇴거 유예 조치가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UCLA가 조사해서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은 미국 전염병학 저널에도 실렸고요. 우선 조사에선 퇴거 유예 조치를 시행한 전체 43개 주 그리고 워싱턴 DC까지 이 데이터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27개 주는 지난해 9월 이전에 이 조치를 종료했었고 17개 주는 최소 9월까지 연장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 퇴거 유예 조치를 조기에 끝내거나 또 연장시킨 주들에서 지금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퇴거 유예 조치를 끝낸 주들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더 늘어났다. 네. 퇴거 유예 조치가 만료되자 그 후 4개월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5배나 높아졌다 하고요. 네. 그리고 감염자도 2배나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작년 여름에 이 퇴거 유예 조치가 계속 유지됐었을 경우에 비해서 미국 내 감염자는 43만 3,700명, 사망자는 1,700명 더 많이 발생하게 됐다고 이번 조사에서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작년에 유예 조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다면 그럼 감염자 그만큼 또 사망자 그만큼 덜 나왔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 9월까지 이 누적 감염자는 630만 명 이상 그리고 사망자는 19만 3천 명 이상 각각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난 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 이유가 뭘까요?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니까 렌트비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UCLA 페드릭 지머먼 교수는 그 개개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능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가 가속화됐고 그로 인해 감염자와 사망자 모두 다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CDC에서 퇴거 유예 조치 연장하면서 밝혔던 내용이었는데요. 집에서 쫓겨나는 주민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목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 전파가 확산하는 걸 우려한다고 당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CDC가 이 발간되지 않았던 pre-UCLA 조사 결과를 반영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에서 나가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힘들어진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만큼 여러 명이 북적이면서 좁은 집에서 한꺼번에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서 뭐 부모 집이나 친구 집이나 들어가서 얹혀 살게 되면 그만큼 한 명이라도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집에 못 들어가면 이제 거리에 나앉는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노숙자들이 많아질수록 바이러스 전파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죠. 또 쉘터로 들어간다 해도 역시 쉘터도 북적거리면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감염자와 사망자 증가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백신 접종 기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친 후 후회하는 사례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의사가 죽기 전에
환자들이 백신을 놓아달라고 사정한다고 밝혔던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네, 지난 주말 두 사연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먼저 백신 접종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놓쳐서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이를 어제 소개했는데요. 지난 5월에 코로나19로 아들을 잃은 알라바마주에 거주하는 여성 크리스티 카펜터 사연입니다. 크리스티는 지난 3월 5일 아들, 딸 나란히 다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들 가족 경우 3명 모두 감염 초기에는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겪었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크리스티 그리고 아들 카터 이 두 명의 산소 포화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이들 모자는 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때 나란히 폐렴 증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엄마보다는 아들, 이 카터의 증세가 더 심각합니다. 카터는 폐렴 증세 보인 직후에 인공호흡 장치를 썼는데요. 그렇지만 산소 포화도가 끊임없이 변하고 기흉까지 겪으면서 몸에 점차 무리가 갔다 하고요. 끝내 장기 기능에도 문제를 겪고 점점 상태가 악화하다가 그러다 5월 2일에 숨지고 맙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애초에 이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기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목숨을 잃은 카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짓말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아울러서 이들 가족 전부가 이 백신 접종이 가능했는데도 꺼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백신들은 이제 개발까지 몇 년이 걸리는데 비해서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좀 짧게 빠른 그렇죠. 시간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불안했다고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망설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잃은 크리스티나는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요. 퇴원 후에도 5월 말까지는 운전도 못하고 출근도 못하고 뭐 계속 폐 치료받고 지금까지도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는 워싱턴 포스트의 아들이 죽는 걸 지켜보면서 코로나19 고통을 겪으면서 백신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 지금 굉장히 후회한다고 전했습니다. 남가주에도 그런 사연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남성은 백신 이제 접종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코로나 리저널 병원, 여기서 치료를 받던 올해 33살 스티븐 하모는 지난 21일에 올린 트윗에선 지금 산소호흡기 단다면서 자신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데 기도해달라라며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결국엔 깨어나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고 그게 마지막 트윗이 됐는데요. 근데 하모는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전에도 그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내겐 99개의 문제가 있지만 백신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적었었고 또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백신 접종하라 그렇게 독려하니까 그걸 마치 그 자코비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과 합쳐서 그런 식으로 좀 조롱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전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실 텐데 이 방송을 보시면은 백신은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안 걸리십니다. 저를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미국인들이 친구가 없어지는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인터넷 매체 인사이더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라이프 서베이 센터가 18살 이상 미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 친구들과의 사교 관계가 줄어든 겁니다. 조사 대상자의 13%만이 10명 이상의 친한 친구가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이건 1990년 갤럽 여론조사에서 3분의 1이 10명 이상 친한 친구가 있다고 답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0년 전 갤럽 조사에선 1220명 정도 응답자 중 75%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수치가 올해 여론조사에서는 59%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 친구 관계가
더 힘들어졌다는 점도 나왔는데 그 사실이에요. 네, 2019명 중 거의 50% 가까이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한 몇 명의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네. 10명 중 1명은 대부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치적 견해 차이가 또 우정이 끊기는 중요한 이유로 꼽혔는데요. 조사에 응한 사람 중 20%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10% 공화당 지지자가 정치적 의견 불일치 때문에 절교를 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조상 대상자 300명 중 2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이렇게 암울하지만은 않고 또 괜찮은 사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새로운 친구를 사귄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가량이 작년 동안 최소 1명 이상의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를 주도한 다니엘 칵스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의 친구 관계 감소에 가장 명백한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좀 더 광범위한 구조적인 그런 역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결혼 늦어지고 또 친구들과 지리적으로 멀어져서 자기 고립과 외로움을 초래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친구보다는 이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는데 친구와 함께 가는 대신에 혼자 가는 여행도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직장 내에서 친구를 사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함께 전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